네, 황성수 매니저,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는 가장 좋은 정보를 또 주는 매니저 중 하나죠. 주머니 마인드맵 황성수 매니저 금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어땠냐? 제가 좀 이렇게 투정을 좀 부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냥 짧게만 어땠어요? 지난주에 오신 분들 상당히 잘하셨는데 왠지 좀 허전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앵커님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그분한테 제가 개인톡 들어보니까 그분하고 더 잘 맞는다는 얘기를 한 분도 계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인드맵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들고 오신 주제, 어떤 주제로 마인드맵을 쫙 펼쳐볼까요? 네, 최근에 우리 증시에서는 그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이제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데요. 핫했죠. 예, 그래서 이제 미래차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예. 뉴스를 보니까 세종시에서 레벨 3 플러스 레벨 4인 자율주행 버스 셔틀이 예, 예. 2달 동안 시범 운영된다는 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세종시에서. 이런 게 진짜 뉴스를 들으니까 자율주행차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 시행되는 지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관련주들도 투자할 만하겠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예, 근데 예. 마침 또 자율주행차를 가져오셨습니다. 예,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럼 마인드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야기할 것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 말씀 좀 해주실까요? 자, 그럼 전체 마인드맵을 한번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체 마인드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자율주행차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좀 개발이 되고 있고, 예. 그리고 최근에 어떤 정도의 수준이 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이런 좀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고요. 자,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단계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앵커님도 도입하실 때 레벨 3, 레벨 4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게 어느 정도 단계인지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요. 네,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점검해 보겠고요. 요거 글씨 조금만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저 예. 할머니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요거 안 예. 보이실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테슬라의 AI 대회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6월 22일에 한 달쯤 뒤에 그 테슬라 AI 대회를 열겠다라고 예. 언급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한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테슬라 AI 대회가 열리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기대감도 있는데요. 네, 관련된 포인트들 한번 점검해 보겠고요. 요것도 뭔가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전망, 자율주행차 관련된 이런 기술이 어떻게 좀 앞으로 좀 이어질 거고, 예. 자,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전망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요. 주요 기술들과 또 기술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제가 한 30 종목을 한번 추려봤는데요. 네, 시간 관계상 그 중에서 빨간색의 큰 글씨의 종목들, 특히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을 한번 추려봤는데요. 그 종목들까지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마인드맵으로 딱 정리를 해오셨습니다. 구수한 사투리와 함께 너무 좋아요라는 채팅이 있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어떤 상황이에요?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 그럼 먼저 현재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포인트들, 특히 현재 상황 관련된 포인트들이 좀 많은데요. 예. 일단 지금 정부에서는 레벨 4라고 하면은 완전 자율주행 단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레벨 4 이상의 기술 개발에 1조 원을 투입할 거고 2027년까지 이런 투자를 계속할 거다. 그래서 2027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한번 좀 개발에 성공할 거다. 이런 좀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녹색의 큰 글씨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완성차 업체들의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 2 단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6개 단계가 있는데 예. 레벨 2는 아직은 완전 자율주행 단계는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발과 손을 넣는 단계, 눈은 계속 주시를 하는데 예. 발과 손을 좀 놓는 단계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제네시스나 이런 그렇죠. 차에서 나오는 거네요. 예, 그 정도 수준이고요.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포인트 상당히 중요한데 테슬라가 FSD V9이라는 거를 출시했습니다. 저게 뭐예요?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인데요. 풀 셀프 드라이빙의 약자인데, 네, 최근에 특히 이번 주에 이거를 한번
베타 버전을 출시했고요. 앞으로 상용화는 한 달 좀 뒤에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상당히 좀 획기적입니다. 네, 관련된 내용은 이따가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SD는 그러니까 완전 자율 주행이라는 영어네요. 거기에 버전 9이 출시됐다. 근데 실제로는 아직은 레벨 2 단계인데 예. 그 테슬라에서는 이름은 이렇게 지었는데 아직은 레벨 2 단계, 좀 고도화된 레벨 2 단계라는 것은 MSG를 좀 많이 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네, 이름은 알겠습니다. 상당히 거창한데 예. 그렇습니다. 파란색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리스크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네,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운전자가 운전을 뭐 지금처럼 막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하지 않고 예. 좀 이제 느슨해진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주변을 인식을 잘하고 자동차에 좀 맡기는데요. 예. 근데 맡긴 자동차가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지금 미숙하고요. 아.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출시한 그 테슬라 FSD V9도 좀 결함이 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자율주행 차는 안전성 측면에서는 좀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차라는 거는 99%가 안전하더라도 1%의 좀 결함이 있으면은 사람의 생명에도 그렇죠. 좀 영향을 미칩니다. 뭐 전량 리콜도 하는데요, 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좀 리스크 요인도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레벨 2, 레벨 4 막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율주행 기술 단계 뭐 0부터 5까지 있다고 하셔서 그거를 예.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딱 간단하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네, 기억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네, 마인드맵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시는데 그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레벨 제로는 이런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이 안 된 단계입니다. 아예 없는 거. 그렇죠. 아예 없는 거고요. 레벨 1은 제가 발대기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 그렇죠. 네, 운전할 때 발로 우리가 엑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데 예. 이제 발을 떼고도 운전할 수 있는 단계니까 네, 앞에서 뭐 말씀하신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이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에 뭐 장애물이 생기면 또 갑자기 또 이제 제동도 좀 해주고 예. 뭐 그런 식으로 발을 뗄 수 있는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벨 2는 이제 손을 떼는 단계인데요.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있는데 좀 핸들도 이제 뗄 수 있는 단계고 앞에 뭐 장애물이 갑자기 좀 타고 오면은 운전자가 졸더라도 핸들이 알아서 좀 돌아주고요. 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주차할 때 상당히 좀 힘듭니다. 주차 공간에 들어갈 때 상당히 뭐 계산하기도 어렵고 그런데요. 근데 자동차가 알아서 예. 네, 핸들로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주차까지 해주고 사실 그거 몇 년 전에 나왔죠. 이미 그렇죠. 벌써. 네, 예. 그런 단계를 우리가 레벨 2라고 합니다. 손 떼서 이렇게 우측으로 휘어져도 그거 따라서 그대로 예, 예. 가고 또 좌측으로 그대로 가고 그래서 예. 지금 우리의 자율주행 나와서 적용되는 상황은 레벨 2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레벨 2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운전자가 계속 이제 시선은 운전 상황을 항상 주시를 합니다. 예. 주시를 하는데 손이나 발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근데 레벨 3를 제가 좀 강조를 했는데 예. 레벨 3는 이제 눈까지 뗄 수 있는 단계입니다. 오. 그래서 네, 운전자가 네, 뭐 운전 중에 뭐 책을 보거나 아니면 옆에 사람하고 뭐 장난도 쳐대고 합법적으로 예, 뭐 TV도 봐도 되는데 화장대도 되고. 그렇죠. 근데 일정 일정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나 위급 상황이 되면은 운전자가 핸들을 잡아야 됩니다. 아, 삐삐삐삐삐 울리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옆에 큰 글씨로 한 강조를 했는데요. 예. 만일에 사고가 나면은 이 단계에서는 운전자보다는 제조사로의 책임이 이제 이전이 된다는 거. 그럼 기업들이 예. 이걸 도입하기가 상당히 굉장히 높은 스탠다드겠네요. 그렇죠.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제조사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하려면은 예. 네, 보상금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레벨 3는 네, 그 자동차 업체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좀 도입을 하고 있고요. 올해 3월에 그 일본의 혼다가 레벨 3 차를 예. 일단 네, 개발에 성공했는데 네, 속도를 제한시켰습니다. 네, 시속 50km 정도로 제한을 시켰고요. 아, 제한적으로. 예,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만큼 네, 뭐 자동차 제조업체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레벨 3 이후부터는 상당히 좀 네, 뭐 업체들도 높은 기술력을 상당히 좀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네, 제약 바이오 쪽에 보면은 임상 시험을 통해서 예. 안정성을 어느 정도 구축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그 제약 바이오의 임상 시험처럼 여러 가지 이런 검증 과정을 좀 거칠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레벨 예. 3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근데 어려울 게 뭐 도덕성에 대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입법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 기술적인 한계도 있을 것이고 요게 레벨 3가 우리한테 진짜 상용화돼서 우리가 실생활로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얼마 정도 남은 거예요? 대충 예측하기로는? 네, 지금 보니까 제가 이번에 자율주행 관련된 마인드맵 준비한다고 예. 여러 자료를 봤는데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앞에서 봤지만 우리 뭐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를 뭐 한번 좀 개발해 보겠다. 레벨 5까지. 예, 뭐 그런 좀 포부를 좀 밝혔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40년이 돼야지 완전 자율주행차가 나오는 게 아닌가. 2040년이 되면 예. 화성 가서 살 것 같은데 그때 자율주행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한 자율주행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사고도 안 나고 뭐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이 구비된, 예. 네, 우리가 뭐 궁극적으로 말하는 완전 자율주행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뭐 최근에 뭐 여러 뭐 제조업체들이나 예. 뭐 정부에서는 그래도 그 시기를 좀 땡기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3가 굉장히 중요한 스탠다드가 돼서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레벨 4는 신경을 좀 꺼고 운전자는 앉아 있어야 되는. 그렇죠. 운전자가 딴 거 다 해도 되고 뭐 예. 신경을 다 꺼도 되지만 앉아는 예, 예. 있어야 되는 거고 예. 레벨 5 같은 경우는 아예 아무도 없어도 되는 거. 뭐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뭐 지하철 타면은 예. 앞에 뭐 아무도 없죠. 근데 그렇죠. 알아서 가죠. 어. 뭐 그런 단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레벨 5는 그냥 그 기계 덩어리가 혼자 예. 움직이는 거, 그래서- 사고도 안 나고. 예,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뭐 자율주행 관련된 뭐 리포트나 뭐 신문 기사를 보실 때 레벨 3를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벨 3를 예, 기준으로. 그래서 레벨 3가 뭐 최근에 좀 시험 가동되고 있다 하면은 그거는 좀 기술력이 좀 뒷받침되는 거구나라고 좀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현실화가 되는구나. 그쵸,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또 선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테슬라는 사실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AI 데이가 펼쳐지면 자율주행 관련주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종목들이 좀 오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예, 예. AI 데이는 뭐 언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AI 대에 관련된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예. 일단 뭐 일론 머스크는 6월 22일에 자신의 그 개인 트윗을 통해서 앞으로 한 달 뒤쯤에 그 AI 대회를 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예. 7월 말이나 뭐 8월 초쯤에는 그래도 열리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있고요. 이번 주에도 뭐 여러 뭐 언론 보도에서 테슬라 AI 대회에 관련된 좀 기대감이 있는 예. 그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7월 중에 개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AI 대회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이런 좀 뭔가 좀 차별적인 부분이 많이 좀 부각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완성차 뭐 경쟁 업체들이 테슬라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좀 자극을 받을 걸로 보이지고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의 투자가 또 촉발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 뭐 이를 통해서 특히 우리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관련된 그 자율주행 종목들이 좀 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뭔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선도 기업의 테슬라 AI 데이 한 달 뒤에 뭔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올지도 우리가 예, 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망 짧게만 가볼까요? 네, 그럼 전망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전망은 일단 2025년까지 레벨 2가 이제 고도화되고 제한적인 레벨 3 위주의 성장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벨 2, 그러니까 이제 손을 떼는 단계가 상당히 좀 고도화되고 예. 여러 가지 뭐 손을 떼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 사항들이 많이 좀 발달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레벨 3는 뭐 일단 뭐 눈을 떼는 단계인데 예. 좀 위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그런 이제 성장이 예상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FSD V9이 그 출시가 됐는데 V9의 출시를 계기로 앞으로 뭐 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술의 확보가 가속화될 걸로 보이시는데요. 이번에 테슬라는 이 FSD V9을 통해서 기존의 그 자율주행 차에는 레이더하고 라이다라는 그 센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자, 근데 테슬라는 이걸 다 뗐고요. 카메라 모듈을 통해서 주변을 인식할 거라고 했고, 그리고 자율주행차 내에 그 또 인공지능 시스템이 주변의 여러 가지 그 교통 정보를 이제 딥러닝,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인지를 해나가는 예. 이 학습된 부분을 또 중앙 컴퓨터에 또 이제 전달하게 되고요. 중앙 컴퓨터는 또 이제 어느 쪽 빅데이터를 통해서 또 개별 자동차에게 또 교통 정보를 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FSD V9의 출시를 통해서 카메라 중심의 비전 시스템에 주력할 거고, 자,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카메라 중심의 이런 종목들, 카메라 관련주들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 중에서도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카메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모듈이거나 뭐 이런 것도 예, 예. 생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해 가지고 현재 상황, 기술 단계 그리고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테슬라 AI 데이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관련주를 알아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좀 궁금한 게 황성수 매니저님은 어떻게 운전을 좀 잘 하시는 편이세요?
예, 제가 운전한 지 20년이 좀 네. 넘었고요. 근데 무사고 주변에서 예. 잘한다 그래요, 운전을? 예, 저 집사람은 되게 예. 편안하다 하더라고요.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예,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자율주행차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크게 뭐 신경을 안 쓰죠. 뭐 본인이 잘하니까. 아, 근데 제가 네. 고속도로 달릴 때 보면 한번 졸음이 와가지고 맞아요.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그것도 들어요. 위험하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율주행차 또 기다리시겠네요. 예, 자율주행차 뭐 좀 가격만 맞으면 예. 한번 사볼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또 탄력을 받는 거 아닌가 싶은데 관련주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그럼 네, 마인드맵을 통해서 관련주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관련된 기술마다 종목들이 있는데요. 총 합해서 종목이 한 30개 정도 됩니다. 예. 와. 첫 번째는 센서 관련주인데요. 예. 네, 센서는 크게 레이더하고 라이다, 카메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레이더는 전 후방의 차량을 인식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앞뒤의 그 차와 거리나 이런 거를 측정하게 되고요. 예. 라이다는 주변 환경 360도를 인식하는 센서를 라이다라고 하고요. 카메라는 말 그대로 뭐 주변의 이미지를 인식하는 센서인데 최근에 테슬라는 레이더하고 라이다는 없애고 카메라로만 주변을 인식하는 기술을 앞으로 계속 좀 상용해 나갈 거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저게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라이다가 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다가 카메라가 요거 빅데이터 쌓으니까 괜찮다, 쓸만하다 이러면서 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다가 너무 비쌉니다. 비싸서 그렇죠. 예, 너무 비싸가지고 라이다하고 레이더를 빼면은 차량 가격이 10분의 1로 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고가기 때문에 그 테슬라 측에서는 뭐 지난번에 뭐 배터리 데이터도 말했지만 예. 뭐 배터리 가격을 계속 낮추고 있고요. 예. 자율주행도 가격의 문턱을 좀 낮추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네, 카메라를 많이 활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주 큰 글씨로 이제 빨간색으로 된 거 위주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첫 번째 레이더 관련주로는 만도가 있고요. 만도는 뭐 국내 최고의 레이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만도는 이제 다음 주죠. 이제 7월 20일 날 그 주총에서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그 자회사가 이제 분할되는 안건이 이제 채택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신설되는 이 자율주행 그리고 에이다스 관련된 법인이 별도로 이제 분할되면서 예. 좀 더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좀 더 이제 모멘텀이 좀 기대되고요. 자, 그리고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라이다 업체죠. 벨로다인과의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 현대차의 그 내연 기관차, 예. 가솔린이나 디젤 쪽에 부품들을 많이 공급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전기차나 아니면 자율주행 쪽에 이런 기술들을 많이 좀 발달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카메라 관련주들을 제가 빨간색으로 많이 좀 강조를 했는데요. 예. 네, 뭐 카메라 관련주들을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건데 첫 번째 삼성전기입니다. 그러면은 레이더, 라이더, 카메라 중에서 가장 유심히 관심 있게 유망하다고 보시는 게 카메라 쪽. 그렇죠. 네, 일단 뭐 테슬라가 레이더, 라이다는 이제 쓰지 않기로 했고요. 지금 자율주행 쪽을 가장 선도하고 업체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카메라 쪽이 상당히 중요해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지금 빨간색 큰 글씨인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을 이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상당히 좀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마트폰은 이제 시장이 정체되다 보니까 예. 일단 뭐 카메라 모듈 사업부 쪽에 실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테슬라 쪽에 이제 카메라 그 초기 물량을 수주하게 되었고요. 지금 보니까 그 규모가 한 5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앞으로 뭐 관련된 증설도 추진한다고 하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이런 그 카메라 모듈이 앞으로 삼성전기의 실적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고요. 저 MLCC 같은 경우에도 IT 제품용 MLCC가 아니라 최근에 또 전장용 MLCC 쪽을 많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앞으로 이제 뭐 전기차 관련주, 뭐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테슬라 쪽에 공급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MLCC도 핸드폰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량용에 들어가는 게 뭐 10배, 100배 더 많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탑재량도 많고 가격도 비싸고. 가격도 비싸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옵트론텍은요? 네, 뭐 옵트론텍도 테슬라의 전장 모듈 렌즈 유닛을 공급하기로 했고요. 예. 그래서 뭐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렌즈를 못 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뭐 돌덩어리나 뭐 모래가 들 수도 있고요.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손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예. 글라스 렌즈를 채택하게 되는데 옵트론텍은 글라스 렌즈를 채택하면서 상당히 좀 여기에 좀 높은 기술인데 네, 기술을 좀 구현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자율주행 카메라 렌즈는 상당히 이제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예. 네, 정밀도도 중요한데요. 이런 기술력이 높다 보니까 테슬라가 채택했는데 현재 생산되는 테슬라 차량의 70% 이상이 옵트론텍의 글라스 렌즈를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이런 예.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인데 하이비전 시스템은 자회사인 피론티어가 네, 테슬라에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테슬라의 네, 이 카메라 검사 장비를 좀 공급하고 있고요. 네, 이에 대한 또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는 거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지금 뭐 V2X 통신, HVI 뭐 등등 많은데 저희가 뭐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딱 큰 글씨로만 해가지고 좋은 종목을 딱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많은데요. 네, 일단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뭐 TV 방송에서는 큰 글씨 종목만 보겠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종목으로는 제가 네, 팅크웨어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팅크웨어. 네, 뭐 팅크웨어는 여기 나오듯이 뭐 차선 이탈 경보나 뭐 전방 추돌 경보, 앞차 출발 알림 기능을 네, 좀 개발한 업체인데요. 예. 이 회사는 또 아이나비라는 그 내비게이션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블랙박스를 또 해외에 많이 수출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특히 지도 관련된 정보가 필요한데 특히 아이나비라는 이 내비게이션 관련된 이런 기술로 인해서 상당히 좀 차별적인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도 네,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또 연관된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최근에 외국인도 꾸준하게 수입 매수하고 있는데요. 네, 팅크웨어도 제가 빨간색의 큰 글씨로 한번 강조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밑에 뭐 지능형 반도체, 지도 데이터 이런 쪽에서 텔레칩스, 뭐 유니퀘스트 이런 것 좀 종목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또 따로 황성수 매니저가 예. 이제 무료 방송이나 뭐 유튜브나 뭐 등등을 통해서 따로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이런 종목들 중에서 지금 삼성전기, 옵트론텍, 팅크웨어 주셨는데 가장 탑픽 종목. 그래도 요 종목은 진짜 나는 가장 유망하게 본다라는 종목 뭐 있을까요? 네, 앞에서도 제가 한번 강조해드렸는데요. 네, 삼성전기를 탑픽으로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역시 삼성전기. 예, 그래서 뭐 테슬라의 이제 카메라 모듈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할 걸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뭐 전장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이고, 예. 그래서 삼성전기를 제가 탑픽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삼성전기에 대해서 또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거는 이제 황성수 매니저님 오픈 톡방이 있습니다. 거기 저희가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관리자분이 링크 주실 거예요. 그거 타고 들어가시면 황성수 매니저와 함께 친구 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혹시 너튜브 방송하시는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방송 시간이 오늘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종목들 이야기도 많이 못 해드렸는데 예. 제가 그 너튜브로 이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를 녹화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네, 그 너튜브 그 채팅창에 보면은 저희 그 노란톡 채팅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올려져 있는데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녹화 이후에 그 링크를 올려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오늘 또 진행한 마인드맵 자료도 제가 노란톡 채팅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예. 네, 그 채팅방 들어오셔서 네, 자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란톡 들어오시면 요 그 마인드맵 자료를 원본 그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사 찾아보시면서 막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에 딱 정리를 해놓은 종목까지 있는 그런 마인드맵이니까 꼭 들어오셔서 요거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와 자율주행차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황들,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황성수 매니저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